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시험에 크게 나올 사항은 아니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질서 위반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사, 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해서 사법, 징계, 사, 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대통령령 제2조입니다. 1항 질서법에서 말하는 사법과 소송법이 뭐냐 나와 있죠. 민상, 민가집행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민법, 민사소송법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자 읽어보시면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한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해서 민상, 민가, 집행조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항에서는 제2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한 행위가 나와 있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 법, 변 나와 있습니다.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징계로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한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징 그러면 사법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할 때 대표적으로 민법, 변호사법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호 행정청의 개념이 나와 있죠.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법, 위. 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호 당사자,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법, 비. 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괄호 열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했죠.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비법인을 말합니다. 비법인. 단체의 실체가 있는데 즉 단체로서 대표자가 있다. 이게 단체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권리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자, 1번은 원칙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태행, 과태료는 행위시 법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즉 행위하고 나서 법률이 바뀌었을 때 원칙은 행위시, 즉 국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뀌었을 때 국법인 행위시가 아니라 현재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항 첫 번째 예외죠. 이거는 위반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법률이 바뀐 경우입니다.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니한 게 있고, 즉 위반이 안 되게 된 거니까 법이 유리하게 바뀐 거죠. 가볍게 됐으니까 과태료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깎아진 겁니다. 그럴 때는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유리하게 바뀐 신법, 즉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외 2가 나와 있죠. 이거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과태료에 대해 싸우겠죠. 그리고 다 그 절차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이 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2항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법률이 바뀐 것이고 3항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법률이 바뀐 거죠. 자, 읽어보면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행정청이 부과하거나 법원이 부과하거나 두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과태료 재판이 다 확정되었다. 즉 1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뺏어가기 전에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변경된 법률, 즉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말이죠. 과태료의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즉 이미 부과했으니까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신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이니까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볍게 부과하거나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사망의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가볍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조문은 꼼꼼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4조 이제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죠. 1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인 속지주의를 말하고 있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에 한 자에게 적용한다. 즉 한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모두 적용된다는 얘기죠. 2항 속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 적용되니까 미국 땅에서 사고친 한국 사람에게도 한국법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3번은 기국주의라고 해서 깃발 꽂은 나라죠.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란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배, 대한민국의 비행기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한국 땅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죠. 과태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재판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네, 특이한 것이 보통 일반법이 있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이 우선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동안에 각 법마다 모든 과태료 부과 절차가 다 너무나도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법률의 규정과 이 법이 저촉되면 오히려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주 중요한 조문인 거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4조라든지 5조라든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2장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등 나와 있죠.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즉 위반행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조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가. 원래 그 형사처분 같은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건데 행정상 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바로 이 과태료죠. 과태료도 과거 판례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법으로 필요하다고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있어야만 부과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 이제 8조 위법성의 착오, 즉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얘기죠. 그럼 불법인지 몰랐으니까 봐주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항상 봐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은 오정,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오정 그렇습니다. 자신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착각했다고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오인이라는 글자만 나오고 정당한 이유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말들은 틀린 겁니다. 오인과 정당한 이유가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오정이라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던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제9조 책임연령. 아직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몇 살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거니까 13세까지 부과하지 않고 14세부터는 부과한다는 얘기죠. 14세 미만의 자니까. 아직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자주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왔을 때 14세부터는 부과한다는 거, 13세까지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10조 심신장애가 있죠.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미자, 상실, 미약, 자발장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항 심신상실이란 판행되어 있죠. 즉 완전히 상실한 거죠. 정신능력을. 자,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판단할 능력이 없고 행위를 할 능력이 없죠. 판행. 그럴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예 면제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니까 필요적 면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2항은 심신미약한 사람, 즉 약한 자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즉 1항의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판단할 능력이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모자란 자의 행위는 그것도 모자란 건 본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깎아준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긴 하는 겁니다. 다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필요적 감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자진납부했을 때 감경할 수 있다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후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망은 자발적 장애. 스스로 술 먹고 정신이 나간 거죠. 이런 사람 봐주겠습니까? 이런 놈은 못 봐주죠. 그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면제도 하지 않고, 즉 술 먹고 완전히 맛이 갔다, 필름이 끊겼죠. 하더라도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술 먹고 정신이 좀 알딸딸하다, 좀 어지럽다 하더라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부과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상실은 아니한다, 미약은 감경한다, 자발적 장애는 그대로 부과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이 있는데 1번 책임자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대대사종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등이 사고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부과하느냐 법인에게 부과하느냐, 주인이냐 종업원이냐, 주인에게 부과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한다. 이 말을 대표자나 대리인에게 부과한다, 종업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 제외 규정에서는 7조부터 10조까지 규정한 도로교통법 56조 1항에 따른 고용조 등을 같은 법 제160조 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을 도로교통법상 고용주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제외한 겁니다. 이 고용주 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의 가담이다. 자, 원칙은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 한 것으로 본다. 2항 예외가 있는데 자, 이는 신분이 없는 자가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성립에 대한 거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그 다음 2번 3항 감경 등이 나와 있죠. 자, 감, 가, 이걸 암기하셔야 되고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 해서 이 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분이 없는 자도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신분 때문에 감경하거나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면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통 가감면이라고 표현해요. 가중, 감경, 면제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조문에서는 감, 가, 라고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거나 경하게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립과 감중, 가경 이런 것들, 감경, 가중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